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거의 무산되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삼성전자가 암을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왜 8개국에서 반독점법에 근거해서 심사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면 8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인수하겠다는데 왜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패권 다툼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기업의 이윤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즉 반도체 패권을 잡는 국가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 간 인수 시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반독점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소수 때문에 한동안 난리 났던 거 아시죠? 지금은 그나마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구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원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에서 요소수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공급이 끊기면 우리나라만 해도 완전히 물류대란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그 요소수가 공급이 끊겼다고 해서 한 국가의 경제가 이렇게까지 초토화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소수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마그네슘이 문제가 되고 있던데 알게 모르게 중국에서 자원줄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나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제조해주지 않으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마비가 됩니다. 또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아도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근데 웃긴 건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장비는 대부분 미국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미중 무역 분쟁처럼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면 삼성전자나 중국은 또 비상이 걸립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에 비상이 걸리면 미국도 피해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할 수는 있어도 정말 극단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피해를 보거든요. 이렇게 서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한 곳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연쇄적으로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국가별로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눈치라도 보지, 만약에 요수수처럼 한 국가에서 반도체를 너무 독점하게 되면 아마 반도체를 빌미로 별의별 꼴값을 다 떨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반독점법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 국가에 불리할 것 같으면 아예 제동을 걸어버려서 인수를 무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셨으면 삼성전자가 왜 ARM을 인수하기가 어려운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ARM과 암을 혼용해서 쓰는데 원래는 암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 막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암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특히나 모바일과 관련된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원천 기술을 라이선스 형태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 모바일 AP의 95% 이상이 암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 애플의 A 바이오닉 칩,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전부 다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애초에 소프트뱅크에서 암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모바일 AP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잖아요. 엑시노스. 근데 모바일 기술의 95%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암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당장 경쟁사만 해도 애플과 퀄컴, 미디어텍, 하이실리콘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암 기술을 활용해서 AP를 설계하고 이 AP는 스마트폰에 또 탑재가 되는데 삼성전자는 또 스마트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경쟁하고 있고 중국 기업인 오포, 비보, 샤오미와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암을 인수했다고 치고 인수하고 나서
라이선스 비용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다거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한다면 경쟁사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1위고 심지어 파운드리도 세계 2위입니다. 정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영향력도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애플에서 설계한 M1 칩도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애플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지금 물량을 전혀 주지 않고 전량 TSMC에 위탁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면 애플 반도체 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ARM의 원천 기술이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야, 니들 우리한테 안 맡기고 TSMC한테 다 주고 있어 지금? 아, 기분 나빠서 ARM 기술 안 줘.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ARM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반도체 생태계 교란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총알은 충분하죠. 아마 삼성에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여러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M이 생각보다 이 몸값에 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의 어떤 수익을 보고 한다기보다는 미래 인프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수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파운드리 시설에 확충하는 데 쓰는 게 저는 더 영향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파운드리에 쏟아부어도 TSMC를 이길까 말까인데 굳이 당장의 실적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 ARM 인수를 추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추진한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그럼 인수 착수 비용 또 날릴 것이고 에너지가 많이 낭비될 테니까 상대적으로 파운드리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어떻게든지 파운드리를 키우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완전히 무산된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ARM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뭐 실효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예상일 뿐입니다. 제 예상을 깨고 뭐 ARM 인수할 수도 있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M&A 얘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NXP 반도체나 인피니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정도인데 아마 늦어도 2년 안에는 M&A가 이제 성사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신비주의가 있어서 잘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기사 내용을 봐도 뭐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뭐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유출이 되면 경쟁사들이 대비를 할까봐 그런 건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M&A 문제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조금 더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제가 또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